안녕하십니까. 기사 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 대비 정보 처리 기사와 산업 기사, 실기에 대한 안내, 소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2014년도에는 어떤 유행들이 출제가 될 거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실기에 대해서 이제 안내 말씀 드리는 내용은요. 일단 뭐 실기 과목이라든지, 그리고 배점이 필기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과락이 없는지 필기처럼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출 문제 분석은 이제 2005년 4회부터 해서 현재 방식으로 이제 실기가 바뀌었는데요. 이제 4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기출 문제를 과목별로 해서 제가 정리를 다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고 최근 패턴을 분석을 해서, 자, 패턴 분석이 중요하겠죠. 자, 패턴을 분석을 해서 2014년도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 겁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고 패턴을 분석을 하고 예측하는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없고요. 이런 자료들은 정보 처리 관련된 이제 전문가, 저와 같이 오랫동안 정보 처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기 소개하고 이제 기출 문제 분석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필기를 여러분들 다 합격을 하셨잖아요. 그죠? 필기를 다 합격을 하셨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본강의 들어갈게요. 자, 필기를 합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독학으로 합격을 하신 분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 저와 함께 강의를 통해서 이해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아무래도 독학을 하게 되면은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를 이제 합격하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기 시험은요,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방식은 다르지만은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응용이 되어서 실기 형태로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신 분들이 좀 더 실기를 따라오기 쉬울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암기를 하신 분들은 따라오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필기도 비전공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제가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강의를 이제 들었던, 아니면 독학을 했던, 아니면은 필기를 합격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비전공하신 분들, 뭐 초보자이신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강의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필기 합격을 한지 좀 오래되었다 해서 실기를 바로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실기 들어와서 이제 처음부터 해서 다시 시작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죠.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가 단기간 투자를 해서 한 번에 합격하기를 다들 원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 실기 관련된 정보들도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고, 기출 문제 분석하는 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실수 없이 이렇게 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시간과 비용을 최소로 투자를 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집중해서 강의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기시험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배점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사, 산업기사 공통입니다. 공통이고요.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필기 때는 이제 과목 하나가 달랐는데, 실기에서는 동일합니다. 자, 100점 만점, 필기하고 동일합니다. 100점이 만점이 되고요. 60점 이상이 합격 점수가 됩니다. 이거 동일하죠. 필기 때하고. 근데 과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 점수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5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5개 과목 중에서 좀 눈에 익숙한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실무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필기 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실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무적인 관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기 때 정규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정규화의 뭐 특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실기 때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규화를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다르죠. 출제되는 방식이. 그다음 이제 신기술 동향이라는 것은, 자, 이거 용어입니다. 용어를 찾는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정보통신 혹은 뭐 컴퓨터 관련된 용어들,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신기술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 동향은 신기술 용어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전산 영어도 이제 용어가 출제가 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전산 영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컴퓨터 관련된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 관련된 용어. 근데 영문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신기술은 영문도 있겠지만 한글도 있겠죠. 그래서 전산 영어는 지문이 영어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 능력이 있어야만 일단 답을 찾기가 좀 쉬울 겁니다. 주로 우리 필기 때 배웠던 용어들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업무 프로세스. 자, 프로세스란 것은 절차를 뜻하는 거고요. 업무에 대한 절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어떤 그 프로세스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과라면은, 자, 인사과에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입사를 했잖아요. 그죠? 입사를 하면 이 입사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관련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들. 그죠? 자, 이런 절차들이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되고, 뭐 자세한 것은 이제 본강의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과목들은요,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뭐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이게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알고리즘은요, 논리적인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순서도하고 같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순서도하고. 자, 이런 절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을 주고 조건 판단해서 만족할 때는 뭐 아래쪽, 만족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분기되도록, 자, yes냐, no냐, 뭐 true냐, false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논리적인 절차를 이런 순서도 기호로 이제 만든 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을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경우는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먼저 이렇게 알고리즘 순서도를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바로 코딩,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입력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에서 100까지의 논리적인 절차를요, 이렇게 알고리즘 순서도로 먼저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요. 그 다음 코딩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실제 결과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절차 중에 이제 한 단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강의 중에는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실제 프로그램 코딩하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쉽게 배워 나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점 말씀을 드릴게요. 배점이 과목별로 해서 다 다릅니다. 신기술 10점, 전산영어 10점이에요. 용어하고 관련된 이 2개 과목은 1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20점 배점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실무 30점, 알고리즘 30점이에요. 배점이 높은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 과락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뭐 과목별로 해서 100점을 기준해서 뭐 40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만 30점, 30점 배점이잖아요. 그죠? 이거 다 맞추시면 60점 되고요. 나머지 0점 받는다 하더라도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배점이 높은 과목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서 30점 배점을 다 여러분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강의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은 알고리즘은 30점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격은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과목은요, 사실 조금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기본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점수는. 그런데 알고리즘은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0점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하나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만 만점을 받으면은 불합격하는 경우는 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분 점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알고리즘 배점이 30점이면 뭐 0점 아니면 30점이냐? 그거 아닙니다. 0점일 수도 있고 뭐 5문항이 되기 때문에 한 문항당 6점이 되기 때문에 6점이 될 수도 있고 12점이 될 수도 있고 18점이 될 수도 있고 24점이 될 수도 있고 30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문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순서도에 이렇게 괄호로 해서 1번, 뭐 이 부분은 2번, 이 부분은 3번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채워진 부분도 있겠죠. 뭐 i는 뭐 2다 이런 식으로 채워진 부분도 있는데 비워진 부분이 총 5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도는 하나인데 하나의 순서도에서 이렇게 그 1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비워진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을 채우시면 되는데 하나 맞추면은 6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 틀리면 6점이 감점이 되는 거예요. 30점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을 맞췄다. 4번, 5번 틀렸다. 그러면은 3 곱하기 6에서 18점이 되는 겁니다. 부분 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 실무도 마찬가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이 주어지고요. 그 지문 사이사이에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뭐 다 5문항이 보통 출제가 되는데 업무 프로세스는 4문항입니다. 그래서 각 문항당 이제 5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2014년도를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기사, 여기 있는 내용은 산업기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 4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유형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자료에서 최근에 출제되는 유형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2012년 2회 때 보시면은 기사에서 출제가 되었고 기사 이렇게 해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2014년도에도 이제 반복해서 기출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자료를 먼저 보셔야겠습니까? 기출문제 자료를 많이 보셔야 돼요. 시험장 가시기 전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렬이라든지 2차원 배열. 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라든지 2차원 배열이 계속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알고리즘 유형들 중에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정렬이라든지 2차원 배열은 꼭 한번 보시고 시험장 가시면은 좀 더 합격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렇게 지금 출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학습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리즘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알고리즘은 배점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알고리즘을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요 0점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필기 때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반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실기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데 알고리즘은 필기 때 배웠던 과목이 아니죠. 그리고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목이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는요 초급, 중급, 고급,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대로 그렇게 유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무턱대고 어려운 문제 설명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부터 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명드리는 이런 유형들이 계속 지금 적중이 되고 있어요.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강의에서 거의 뭐 100%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암기는 의미가 없죠. 뭐 알고리즘 자체가 그 과목 성격 자체가 프로그래밍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실습도 할 겁니다. 실습을 해서 왜 순서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초급 유형. 자, 초급 유형을 통해서 자, 초급 유형은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초급 유형을 알고 있어야만 기출 문제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유형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초급 유형의 문제들은 좀 쉬워요. 자, 그런 문제들은 순서도를 직접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학습을 하시면은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문제들을 풀이하기 쉬울 겁니다. 자,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풀이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최신 기출 문제는 매회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장 가시기 전 최종 점검하셔야 될 부분들 강의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문제들을 스스로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은행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디버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강의로 제가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시험장 유의사항이라든지 정답을 찾는 10가지 원칙이라고 해서 약간 요령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합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원칙대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요령껏 답을 찾는 방법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필기 내용도 중요해요. 필기 내용에서 그 알고리즘과 관련된 파트가 있습니다. 뭐 진법 변환이라든지 보수 이런 내용들은 이제 별도의 강의로 해서 또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만 쭉 들으시면은 필기에서 놓쳤던 부분들도 같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양한 용어들이, 다양한 영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처럼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 이전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다음 그 2012년 2회 때 출제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한번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기출되었던 문제가 비슷하게는 출제가 되지만은 그 빈도 자체가 낮다는 얘기예요. 알고리즘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요, 전체 영역을 골고루 보셔야 돼요.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골고루 보시고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반복 출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기사 내용인데요. 기사는 반복 출제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 특강도 놓치지 말고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하고 조금 달라요, 패턴이. 산업기사는 고급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라든지 클래스, 데이터 마트,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것들 한 번은 들어보셨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실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용어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용어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하고 시험장 가십시오. 자, 기출문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용어들입니다. 시험장 가시기 전 한번 개체가 무엇인지, 속성이 무엇인지,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가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실무를 이제 학습하는 방법은요. 데이터베이스 실무 자체가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실무잖아요. 그죠? 자, 실무자 관점에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어떤 툴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는 실습을 통한 이제 개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ERWin이라는 모델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표기 방식이 I 표기법이라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ERWin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실제 툴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MS SQL은 SQL을 실습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단순히 SQL 문장이 이렇게 되었을 때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좀 오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 용어하고 영문 용어들 암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용어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처럼 용어 정의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시험장 가시기 전 꼭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자, 기출 용어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자, 필기 내용 중에서 출제될 내용을 학습을 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강의실 내에 이제 공지사항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출제되는 이제 그 정답을 보면요. 업무 프로세스는 이제 총 4개의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3문항은요. 경영정보 시스템 관련된 용어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도 경영정보 시스템 관련된 용어들을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좀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4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틀릴 수는 있어요. 3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 관련된 용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용어 정리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자, 신기술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색깔이 이제 같은 것은 이제 동일한 이제 용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빈도가 상당히 낮죠. 낮아요. 자, 다양한 용어가 출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기술은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반복 빈도가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우선순위에서 가장 낮게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기술은 배점이 10점이잖아요. 그죠? 10점짜리 그 과목인데 공부할 거리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붙들고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점이 높은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이런 내용들 먼저 공부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될 때 그때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기술은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되는 반복 출제되는 빈도가 낮죠. 자, 전산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영어는 신기술에 비해서는 반복 빈도가 높고요. 용어들을 보시면 우리 필기 때 한번 접해봤던 용어들도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필기 용어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 반복 빈도가 높죠. 필기 용어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신기술하고 전산영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점은 낮지만 출제 범위가 넓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죠? 뭐 점수가 높으면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떤 투입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지만은 점수가 낮은데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령껏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학습량이 많은 과목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반만 맞추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10점 각각 10점의 배점인데 이거 만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반 정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부족한데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 아직 학습이 끝나지 않았는데 신기술 전산영어 본다는 것은 그 잘못된 학습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보셔야 돼요. 교재에서 다루는 중요 용어 정도만 암기하고 키워드 위주로 해서 풀이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용어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강의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영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운영체제에 필기 내용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신기술하고 전산영어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용어가 나오고요. 주로 약어가 많이 나옵니다. 약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약어를 사실 지문에서 풀어서 문제에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잘 보시면요. 약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모르는 용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힌트가 그 문제 지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보시고 문제를 잘 분석하시면 되고, 자, 40개 답항 보기를 충분히 활용을 하십시오. 자, 모른다고 그래서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보시면은 그래도 어떤 파트의 문제겠다라는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네트워크 관련된 설명이라면은 답항 보기에서 관련 없는 용어들을 지워가면서 40개 보기에서 그래도 후보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필기 내용 중에서 출제될 내용을 이제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공지사항에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업 진행 계획 말씀드리고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처리 실기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제 소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14년 이전에 기출문제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에는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남은 것은 이제 목표를 정하고요. 그 목표를 이제 가지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다들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업을 잘 들으셔야겠죠. 강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강의는 초보자 위주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까지 꼼꼼하게 제가 특강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2014년도를 대비해서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출판 교재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폭넓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포함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일을 하고 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응용해서 문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중률이 높은 강의입니다. 강의 중에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에만 집중을 하시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 뭐 합격이 되겠죠. 강의만 보시면 되고 합격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격하기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필기 내용을 정리한 자료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문제은행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냥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최신 기출 문제를 이제 특강으로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복원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필기는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되지만 실기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실기는 공개되지 않아요. 실기는 시험을 보신 분들 기억에 의해서 문제가 복원이 되어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강의가 제공이 되는데요. 저희 기사퍼스트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복원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복원된 기출 문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완벽하게 복원된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지를 받아서 풀이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더 시험장 가시기 전 긴장감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런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기출 문제 풀이 특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강의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비전공하셨다 하더라도 제 강의만 따라오면 반드시 합격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강의 차근차근 한 개씩 한 개씩 그렇게 듣다 보면은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